권력 감정은 정치 과잉과 왜곡의 주요 요인 마이너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 팬덤 현상이 도를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이다. 그런 현상은 권력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권력욕이란 말은 익숙하지만 권력 감정이란 말은 생경할 것이다. 이 말은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1919년 행한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강연에서 처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 감정이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신경줄 하나를 손에 쥐고 있다는 의식이다라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보잘것없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초급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권력 감정에서 나온다고 부연했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2020에서 권력 감정은 모든 종류의 권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향유 참여를 통해 느끼는 자기 우월감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권력 감정의 메커니즘은 정치인은 물론 스스로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 행위에서도 나타나며 그것이 바로 정치 과잉과 정치 왜곡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설파한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 한스 모겐스이다. 국가 간의 정치 1948, 즉 선거 캠프에서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바라는 바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돕겠다고 참여하는 사람도 실상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 감정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권력 감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며 몰려다니는 소녀들을 가리켜 속칭 오빠 부대라고 한다. 권력과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팬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결코 우리 오빠 외에 다른 오빠를 섬기지 않는다는 신념이 지나쳐 우리 오빠 아닌 남의 오빠를 비난하는가 하면 우리 오빠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권력 투쟁이 된다. 정치 팬덤인 빠부대 역시 자신들의 권력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다. 정치가의 팬클럽이 보이는 헌신적인 열정도 대검찰청 청사 앞 길가에 350여 m 늘어 세워진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엄밀히 말하면 권력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기가 투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되면 희열을 느끼고 자기도 일조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권력 감정의 대리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 쪽이건 보수 쪽이건 매사에 사려 깊고 공정하던 사람도 권력 감정에 도취하게 되면 놀랄 만큼 사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권력은 마약과 같다는 말은 권력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반인도 권력 감정에 도취하면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박노자 교수는 병리가 되어버린 한국형 팬덤 정치 문화라는 칼럼의 권력이 다인 철저한 위계 서열에 익숙해진 사회에서 자신과 특정 권력자를 상상 속에서라도 연결시켜 동일시하려는 욕망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영원히 가질 일이 없는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셈이다. 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2027. 22. 권력 만능의 한국 사회를 개선하지 않고는 쉽사리 고칠 수 없는 한국형 고질병이라는 진단인 듯하다. 존 스튜어드 밀이 사람들이 자신과 정부를 동일시하게 되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커진다. 자유론이라고 한 말도 오늘날 한국을 두고 한 말같이 느껴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일제히 피해자를 공격한 횡포는 바로 그런 고질병이 도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의 횡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조국 사태 때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 모인 인파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 편은 늘 옳다는 맹신자들이 판치는 심각한 병리 현상을 문재인 대통령은 양념이라 하고 여당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에너지라며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니 점점 극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위정자들이 대중의 권력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정치 왜곡을 한 결과 온 국민이 양분되어 서로 적대시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 서로 상처를 받고 지쳐 있는 것이다. 이런 기막힌 현상에다가 코로나19까지 전 세계를 휩쓸어 숨조차 제대로 못 쉬게 하자 견디다 못한 나훈아가 은둔한 지 15년 만에 뛰쳐나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절규하자 온 국민이 공감하여 푹 빠져버리게 된 것이다. 이런 권력 감정의 메커니즘은 국제관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스 모겐스는 위의 저서에서 대다수의 국민은 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기보다 타인이 추구하는 권력의 대상물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전제하고, 국내에서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욕을 국제무대로 투사한다. 개인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권력 추구와 자신의 권력욕을 동일시하여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다. 미국 국민이 자국의 권력을 생각할 때면 옛날 로마인이 자신을 로마의 권력과 동일시하고 이방인에 대하여 자신이 로마인임을 과시하며 기고만장하는 기분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한스 모겐스가 말한 대로 권력 감정의 메커니즘은 한일 관계에서 유독 잘 나타난다. 한국인은 국내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권력욕을 일본을 향해 투사하는 것이다.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미묘한 감정과 라이벌 의식을 품은 채 자신들을 대한민국 국가 권력과 동일시하여 마치 무도한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 권력에 대해 투쟁하던 애국지사나 동학농민군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현상은 한일전 축구 경기 같은 국가대항전 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두 나라 간의 운동 경기는 국력을 겨루는 것이 아닌 우호 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일진데 마치 국가 간의 대결인 양 일본에게만은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선수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우호를 해치는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다. 이런 권력 감정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문화선진국다운 매너를 보일 때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유상희 박사 명예교수, 전 전북대학교 교수 샤우 4316@한메일.net 6@한메일.net 6@